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불가분 원칙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예. 앞서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객관적 불가분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논점이 있었는데 그냥 확인하는 의미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불가분 원칙의 의, 이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객관적 부분이고 뒷부분은 주관적 부분이죠. 그래서 한 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고, 수인이 공범자 중 1위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 우리 이미 봤던 내용이 됩니다. 먼저 객관적 불가분 원칙인데요.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전부에 미친다라는 거. 그 취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고소에 있어 범죄 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자, 문제는 바로 여기죠. 친고죄는 처벌 여부를 고소권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처벌의 범위죠. 처벌의 범위. 이것까지 고소권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처벌 여부는 맡길 수 있지만 처벌 범위까지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 일죄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반면에 과형상 일죄는 적용이 되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재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인데, 이건 공범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즉 예컨대 간통죄 같은 경우, 지금 폐지됐습니다만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공범이지 않겠어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이 있다는 거, 반면에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친고죄에 해당되는 공범 사이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친고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용이 없다는 거, 이렇게 우리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자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후 고소 취소할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죠. 안 된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그러면 이미 1심 판결에 선고된 자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 효력이 미쳐야 되는데 미칠 수 없으므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와 고소 취소의 불가분 원칙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규정이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준용할 수 없다는 견해하고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차피 반의사 불벌죄와 그 다음에 친고죄가 형사상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의 형사 정책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친고죄의 형사 정책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준용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한 우리 판례 입장이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준용 부정설이에요. 자, 대법원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 앞부분은 이제 쭉 그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용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여기서부터죠. 처벌을 심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심하는 의사표시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그래서 큰 틀, 다시 말하면 세부적인 이유, 큰 틀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즉 입법자의 의사가 뭐냐?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예컨대
자, 갑과 을이 병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 없이도 공소지게 할 수 있어요. 고소 없이도. 그런데 갑은 병과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너의 명예를 훼손을 시켰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형사상의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러면 갑은 이미 공소직이 있으니까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갑은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은 을까지도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가 미친다라고 한다면 을과 병 사이의 합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어차피 갑이 대신했으니까 나는 그냥 편승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예, 그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 즉시고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일정한 조세범이라든지 관세범이라든지 또 그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전문가의 판단,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비교적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그 고발이 있어야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사건은 우리가 즉시고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즉시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준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우리 판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발의 경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지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친고죄에서만 적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든지 즉시고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준용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소 취소 및 포기 받고요. 예. 다시 또 5번째 항목으로 고소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소권이 뭐냐, 그다음에 고소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런 내용이고, 고소 취소의 방법, 제한,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 그대로 다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7번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 취소 사례인데요.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래 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견해 대립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따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사례군요. 7번 사례가 아니라. 사례가 꽤 길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것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으셨죠?
그래서 이제 갑은 불신 검문을 당했는데 시간이 꽤 늦은 사건이죠. 시간입니다. 11시 45분경이니까. 예. 그러자 이제 여기 항의하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경찰관에게. 그러자 경찰관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관 왼쪽 팔 부위를 세게 물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또 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갑의 왼쪽 손목을 붙잡았을 때 말로 하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붙잡고 A 가슴을 미칠 때 놓았습니다. 이후 경찰관 A, B에 의해 피고인 갑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검문 과정에서 여기 이 사건의 피의자 갑이 A가 갑인가 A인가 제가 또 헷갈렸는데 잠깐만요. 네. 네. 여기서 피고인 갑이었었죠? 그래서 논의가 가서 그러자 이제 이후에 검사가 어떻게 했어요?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공범으로 각각 기소해서 제1심 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피고인 갑은 경찰관 A로부터 A는 피고인 갑에 대한 일체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갑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취소한다. 위 합의서를 접수를 피고인 갑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 합의서를 직접 작성받았습니다. 피고인 갑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발생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네, 합의서. 자,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고죄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점에서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지만 이 경찰관 A로부터 교부받은 합의서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소 취소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즉 고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다 이렇게 됐고요. 그 방식은 어떻게 돼요? 명시적으로 해야 되죠. 네. 물론 구술 또는 서면 또는 고소일 때 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지만 고소 취소는 이미 공소 제기됐다 하면은 법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차이점입니다. 예, 고소 취소는 법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의서 제출과 고소 취소인데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합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고소 취소로 볼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적설과 소설의 대립이 있죠. 이거 고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적설이죠. 네. 그 다음에 소속설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합의서와 고소 취소는 구별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요한다는 이런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만 안 되고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 취소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소 취소는 대리권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대리할 수 있다.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듯이 고소 취소권자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 취소권이 없는 자에게
고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 과연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네. 경찰관 A는 피고인 갑에게 합의서의 접수를 갑에게 위임한다고 하였으므로 갑에게 적법한 고소 취소의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 A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제출 경위에 비춰볼 때 합의서의 제출이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안에서는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해줬고, 그렇게 본다면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네, 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취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설문이 꽤 길죠? 예, 논점이 세 가지네요. 먼저 재건축조합원인 피고인 갑과 을은 평소 조합장인 피해자의 비리를 의심하던 중에 조합 총회에서 XX는 당장 조합비 횡령을 중단하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라 라고 외치고 그 후 이를 항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를 XXX라고 부르는 등으로 모욕하였다. 첫 번째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갑과 을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갑과 을을요. 피고인 갑과 을은 같은 죄명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절차 진행되던 도중에 피해자는 피고인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 자,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지금 공범은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공범이고,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한 것입니까? 이들의 행위는. 예, 여기선, 조합장이죠. XXX. 예, X라고 그냥 할게요. 조합장인데, 조합장에 대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거죠?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심 공판 절차 진행 도중에 피해자는 피고인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다. 을에 대해서 결국 갑은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고소를 취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고소 취소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각각 뭐죠? 각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의 공범이자 공동 피고인이 됐던 건데, 이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그죠? 친고죄니까 고소 취소의 효력은 갑에게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되게 되면요, 327조 제6호예요. 예, 여기에 6호에 근거해서 공소기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거든요. 반의사불벌죄인데, 그러면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처벌의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327조 제5호가 되겠죠.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갑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고소 불가원의 원칙이 적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갑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심리를 계속 진행해서 실제 판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자, 문제 소재.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친고죄인 모욕죄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고소 취소 시 조치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 되겠고, 반면에 갑에 대해서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특히 반의사불벌 적용지가 문제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을에 대한 조치가 되겠는데요.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서는 327조 제5호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327조 제6호에 따라서 각각 공소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건 분명하죠? 예. 이거는, 이거. 네. 이거는 이제,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이 앞에 설문에서 말이죠. 예. 분명히 여기서 보게 되면 고소를 취소했다라고 하는 의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피고인 의뢰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니까 합의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고소 취소 의사가 분명하니까 이때는 327조에 근거해서 의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갑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문제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친고죄에서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고소뿐만 아니라 그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따라서 갑에 대한 모욕죄, 갑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해야 됩니다. 고소 취소율이 미치기 때문에. 문제는 명예훼손죄, 갑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였었어요. 자, 그건데요. 이미 우리가 정의해놨던 것처럼 학설상으로는 준용부정설과 준용부정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준용부정설은 제가 아까 대충 봤습니다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의사불벌죄는 준용이 안 될 것인가? 예, 반의사불벌죄는 첫째, 친고죄보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범죄가 중대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 입법 취지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사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분쟁 해결, 즉 합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합의를 촉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 명문에 준용 규정이 이게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준용 긍정설은 어떤 거냐? 예, 마찬가지로 이 준용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앞에는 이제 근거가 되어 있고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요청은 양자에 공통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예,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고소를 취소했는데 친고죄에 대해서는 갑도 처벌할 수 없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준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이미 봤던 것처럼 아니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고소 취소의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리고 고소 취소의 효과, 재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 이거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준용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서도 유독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판례는 뭐냐면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근거예요. 이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간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갑에 대해서도 공소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체재판, 그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되겠죠? 예, 그 실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이 8번 사례는 이게 종합적인 사례라서 논의가 좀 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논의한 그 전제에서 고소 수사라고 하는 수사 단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례 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증거 개시에도 등 나와 있는데 설문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아래 설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물음이, 그죠? 그 물음이,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 질문이 어딘 거냐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은 법원에 검사가 보관 중인 A의 문자 메시지 중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 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증거 개시를 명하였다. 이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증거 개시 제도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검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증거 개시 신청을 했는데 그걸 검사가 거부하니까 법원에 증거 개시 신청을 다시 한 거죠. 그랬더니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거 개시를 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검사가 법원의 결정, 증거 개시 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잠깐만요. 예, 따로 떨어져 있나 보죠? 예,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자, 그럼 그건 자료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A는 재판부에 갑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심리열과 법원이 갑을에 대한 각 협박죄에 관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갑에 대한 협박죄에 관하여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와 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약수를 해라. 간단하게 설명해라. 이런 얘기고요.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서 협박죄에 대한 공소를 처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 철회를 구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는가. 여기 이제 공소사실의 철회라든지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좀 나와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례 전부를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 K가 비망록을 압수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및 비망록의 증거 능력. 이거는 지금 비망록 자체의 증거 능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증거법을 공부하시기 전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아직은 제4회 공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A가 2차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에 증언하였다면 법원은 2차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른바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로 증거능력 문제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공소제기 후 수사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긴 하는데 역시 이 논점을 설명하려면은 공소제기 후 수사 전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논의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제가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느냐,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문제, 요것만 한번 잠깐 보시죠. 요런 점만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줄까요? 우리가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재판의 형식으로 보게 되면 요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소죠, 상소. 그래서 항소와 상고가 되는 거죠. 결정에 대한 불복이 뭡니까? 항고죠. 명령에 대한 불복이 뭐 이의 신청도 있습니다만 준항고예요. 이 항고에는 일반 항고하고 그 다음에 즉시 항고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항고하고 즉시 항고가 있는데 이 보통 항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일반으로 쓰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건 시간상의 제한이 있죠. 시간상의 제한이 있고 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항고가 되고요. 이거는 기간 제한이 없죠. 항고에 이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거 개시 수서법원의 증거 개시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느냐, 즉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요. 판결 전 소송 중의 재판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조, 403조를 근거로 해서 다툴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됐던 거예요. 예, 그건데 앞부분의 의의는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고, 예, 여기서 보시죠.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전제 저희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에요. 이거는 재판장 등 법관의 재판이죠. 요거는 법원, 이것도 법원인데 이 둘은 다 수소법원입니다. 물론 다 요거는 수소법원이고요. 요거는 재판장 등이죠. 수소법원의 재판장 등이죠. 이것과 구별되는 게, 이게 수소법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수임판사라는 것이 있죠. 이건 구별하시는 개념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영장 전담판사. 여러분들 수사 단계에서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수소법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공소되기 전이니까. 이럴 때는 이 수임판사의 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법원의 재판,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이 아니고 또 수소법원의 재판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건 수소법원입니다.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먼저 항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외에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예. 따라 사안에서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하려면 위 예외인 판결 전 소송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 그 대법원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402조, 403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266조의 사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그 결정은 증거 개시 결정이죠. 피고 사건 소송 절차에서 증거 개시와 관련된 것으로
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제도를 자꾸만 두게 되면 재판이 자꾸만 지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03조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 여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위의 법원의 결정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본다면 검사가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도로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불복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증거개시 결정에 대해서 증거개시 명령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 당의 증거를 증거 신청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의사 불벌죄 고소 불용 원칙 준용 여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소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소 취소는 사실은 공판 절차에 넘어가서 검사가 공소하게 된 이후의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논의 자체가 전제하기 위해서는 공소 제기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공소장 변경과 공소 취소 이런 구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논의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요,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장인데 이게 강제처분 문제거든요. 강제처분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이 영장을 집행했다가 다시 재집행할 수 있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강제처분 부분에서, 즉 강제수사 부분에서 논의가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 사례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거능력 문제가 나왔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증거능력 문제가 나오는데 압수와 관련해서 압수유체 적법성 문제가 논의가 됐으니까 역시 강제수사 문제가 되겠죠. 압수의 요건과 절차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의 개념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소제기 후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범법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니까 역시 이것도 내일 이것만 나머지 주제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꽉 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한 번만 쭉쭉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수업을 여기서 마칠게요. 어디냐면은 여기서 공소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소변경주의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교재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법원직과 관련된 시험 문제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진행 순서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라는 것이 수사 파트에 딱 문제 하나 나오고 증거능력 문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린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것인가, 이 점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뒤로 넘기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그 설문에 충실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